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십억 달러가 걸린 역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인, 비트마인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더리움의 3%를 한 회사가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무려 81%나 폭락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쁩니다. 2025년, 비트마인한테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어요. 보세요. 3월에는 이더리움 금고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200% 넘게 폭등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인 11월에는 고점 대비 81%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와, 이 짧은 몇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극적인 타임라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배경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마인이 그렸던 그 원대한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뭘 보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63만 개. 이게 뭐냐면 비트마인이 사들인 이더리움의 총 개수예요. 363만 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에 풀린 모든 이더리움의 3%를 이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베팅이에요. 이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1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4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14조 원이요. 이쯤 되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미래에 회사의 운명 자체를 걸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당시 회장이었던 톰 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라는데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이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비트메인의 야심찬 비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던 장밋빛 전망에 아주 차가운 찬물을 확 끼얹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이죠. 자, 지금부터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캐리스데일 캐피털입니다. 이쪽은 아주 저명한 공매도 전문 회사인데요. 이들이 나타나서 비트마인의 비전, 그거 다 허상이야.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고 라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공격 포인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디지털 자산 금고, 영어로는 DAT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주식을 막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회사 금고에 쟁여두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은 바로 이 모델 자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크리스 데일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트마인이 하는 그 DAT 모델, 그거 곧 멸종될 사업이야. 와, 정말 직설적이죠?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끝났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핵심은 실패한 모델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모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비싸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보이시죠? 캐리스데일은 비트마인이 지금 이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자, 비트마인의 프리미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지고 있죠. 원조도 저렇게 망가졌는데 짝퉁이 버틸 수 있겠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자, 그럼 공매도 세력의 주장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사업 모델은 주가에 낀 거품, 즉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주식을 너무 남발해서 기존 주주들만 피보고 있다는 거죠. 셋째, 투자자들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올랐다 하면 팔아치우는데 누가 사겠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회사가 주식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가 다 뼈를 때리는 지적들이죠. 하지만 비트마인도 이렇게 맞고만 있진 않죠. 너희는 이더리움의 이자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격에 나섭니다. 과연 이들의 반격 카드는 뭘까요? 비트마인의 반격, 그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야, 우리가 가진 이더리움이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금덩이처럼 가만히 있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달라요. 이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생산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기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수익 플라이휠입니다. 플라이휠, 그러니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바퀴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으로 예치하면 이자처럼 보상이 나와요. 그럼 회사 자산이 늘어나죠? 그럼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오르겠죠? 그럼 오른 주식을 담보로 더 좋은 조건의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또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이다. 이게 비트마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우리가 맞다고 팽팽하게 싸우는 중에 시장에 아주 거대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현물 ETF죠. 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과연 이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현물 ETF는요, 그냥 이더리움 가격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딱 거기까지인 수동적인 상품이에요. 심지어 이더리움의 핵심인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비트마인 같은 DAT는 어때요? 스테이킹으로 추가 수익도 내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 소위 말하는 알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트마인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ETF? 그거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은 쏙 빼놓은 반쪽짜리 상품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죠?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가야 할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그냥 비트마인 한 회사의 흥망성쇠가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금고라는 사업 모델 전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둘째, 결국 이 싸움의 근본에는 이더리움은 대체 뭐냐? 금 같은 거냐? 아니면 성장하는 기술주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깔려 있다는 거죠. 셋째, ETF가 나왔다는 건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더리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금고라는 모델은 공매도 세력의 말처럼 그냥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진화의 막다른 길일까요? 아니면 비트마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업,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가 될 겁니다.